왜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까? 아무도 들어가라고 하지 않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진도가 안 나가다가 어떤 부분을 상정을 하고 그 부분을 묘사를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침내 황진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진주성 조선군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깃발을 흔들고 꽹가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창의사께 진주성에 함께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소이다. 어찌 저버릴 수 있다. 황진이란 책을 쓰기 전과 쓴 후가 좀 달라지셨나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1편 1923을 썼을 때 여러 권의 책을 쓰겠다. 적어도 10권 이상의 책을 논픽션을 쓰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제가 또 이제 현업에서 떠나서 이제 또 이제 어떤 다른 그 방송사에서도 일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미뤄왔었는데 작년에 마음 먹고 또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당분간 이제 역사 속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조명이 안 될까 생각되는 분들을 조금 발굴해서 논픽션으로 논픽션 소설로 써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업 작가의 길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업 작가 그렇게 선언하기는 좀 아직 이르고요. 그러나 이제 열심히 쓰시겠다. 열심히 써서 그런 부분들을 첫 책을 냈을 때 10권 이상의 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영화로 만들어지면 주인공은 누구로 떠올리세요? 황진 주인공. 글쎄요, 사실은 안시성이란 그 영화 만들었을 때 조인성 씨가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털어버리려고 자꾸 조인성이 떠올라서 그래서 일단 좀 키가 좀 커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어서 황진에 어울리는 역할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글쎄, 저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많은 좀 여기 황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묘사된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잘생겼다는 게 나오고 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관우처럼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 진짜 통신사 갔다 오기 전에는 풍류를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기록에 술과 색도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의 삶 갔다 오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지금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자기 온 몸을 불사르는 쪽으로 바뀌는 건데 기록에 가족이나 여인에 대한 거는 거의 없나요? 예,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황진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어떤 그걸 자기가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저기 책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공을 세웠습니다고 장계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 쓰셨는데 일기를 안 썼더라고요. 기자들도 기자상을 타려면 기자협회에다가 나 이렇게 잘 썼습니다 하는 공적 조서를 이제 써서 올립니다. 근데 쓰다 보면 굉장히 자기가 자기 칭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으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치 전투에서도 공을 상당 부분 권율 장군이 가져갔죠. 그런데 사실은 권율의 여러 성을 보면 논란적인 인물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인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치의 주인공은 권율이 아니라 황진이었던 것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진주성도 마찬가지죠. 진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군 총 이제 그 지휘관이 그 권율이었지만 권율은 밖에서 저 멀리 있었고 안 들어왔죠. 실제 그 안에서 외롭게 싸웠던 건 황진이었고 사실은 이게 영화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지점이에요. 10만 대군이 오고 우린 6천 명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후퇴하자. 이런 있을 수 있는 현실론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싸움의 그 전투의 와중에서는 분명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때 그 비장미는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결기와 의지가 정말 숭고하게 높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다는 측면에서 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전 이 인물이 정말로 재평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황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뭐 절도사나 병마사 뭐 이 정도의 위치까지 갈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 황진은 중증병 됐을 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영예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러도 싸우지 않아도 이제 그 공신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끝나면 공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봐도 되는데 네. 그 어려운 싸움의 현장에 본인이 직접 자기 발로 들어갔다는 것. 왜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까? 아무도 들어가라고 하지 않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예, 그랬던 그 사람의 그 고뇌를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 보시면 근데 묘사하고 계세요. 예, 김동진 예. 작가 거기에 뭐 나는 버릴 수 없다. 예, 버릴 수 없죠. 네, 그들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지는 줄 알면서도 그들과 약속을 뭐 깰 수 없다 이런 거였죠. 신의를 지키고 일종의 뭐랄까 무관으로서의 자기의 지조를 지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책 뒷부분에 이제 그런 말을 좀 적어놨는데요. 이제 그 승률, 그러니까 승산을 따져가지고 전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명분, 꼭 이겨야 되는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에 자기 온몸을 던져서 이겨낼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도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12척 가지고 그렇죠. 뭐 133척하고 싸울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죠. 그건 싸움이 안 됐고 사실은 다들 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조도 이순신한테 올라와라. 다 버리고 배 다 수정하고 육군으로 전환해서 싸우라 했는데 진짜 못난 왕이야. 예, 끝까지 네. 우리 그걸로 싸우겠다 해서 이겨냈죠. 그때 이순신도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그 승산을 따졌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산 아주 희박한 승산을 가지고도 그걸 싸움에서 승리로 변하게 했던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이기겠다. 그랬던 장수니까 네. 황진도 비록 졌지만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 진다고 하지만 여기에 6만 우리 백성이 있으니 같이 힘을 합치면 이긴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 굉장히 뭐랄까 진짜로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지도자가 지금도 이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해요. 드라마가 드라마를 만들 때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역사 속의 인물이 4명 있다. 예. 한 명이 이순신. 예. 절대로 건들면 안 돼. 그렇죠. 이순신을 폄하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예. 세종대왕 예, 안 됩니다. 예. 안중근. 예. 안중근 의사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예. 그다음에 유관순 누나 건들면 안 예. 되거든요. 황진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 예. 진짜 호남의 곡창지대를 버티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황진이라는 인물을 이제 5대 천왕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이후의 계획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이후에 지금 또 다른 책을 한 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제가 역사 이제 가려진 인물 그를 발굴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리즈는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요. 이번엔 조금 가볍게 조선 시대의 그 어떤 생활상을 엿볼 네.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소설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그저 러브 스토리 좀 넣으세요. 러브 스토리도 좀 있고 약간 한류 스타 비슷하게 네. 당시에 이제 어떤 시대 네. 상황 속에서 조금 장안의 화제가 되는 인물들 네. 이야기를 네.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 황석영 선생이 예. 장길산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예. 그 안에 러브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가슴을 콩탕콩탕 뛰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네, 요소이긴 중요하고 합니다. 예. 그게 또 없던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갈등하고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황진의 부인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예. 근데 아마 기록을 중심으로 쓰셨기 했었겠죠.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윤색은 좀 개인사에 대한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 자료도 네. 있었고요. 네. 전쟁 속에서 전쟁 기록 속에서 이 인물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네. 돼 있었죠. 자료 조사하시는데 얼마 걸리시고 집필하시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집필하는 데는 금방 쓰셨어요? 작년 여름부터 쓰기는 이제 시작은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주로 이제 토요일 시간 아하. 정도에 썼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그냥 틀어박혀서 쓴 거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네네. 올해 초부터
4월 정도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자료 조사는 한 2년 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처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길었고요. 네. 차근차근 하나씩 모아가고 네. 자료가 밝혀지면 그 자료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네, 이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네. 저는 이제 아마추어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선조 실력이 있고 선조 수정 실력이 있고 이런 차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학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들어보면서 네. 천천히 공부해 가면서 네. 그런 자료가 너무 많으면 또 글이 안 나가는데. 예, 글이 그렇죠.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료들을 스토리와 네. 스토리 속에서 사람들은 그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네. 자료 하나만 그렇죠. 갖다 주면 네, 그거는 네, 뭐 네. 별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덧붙이신 자료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붙이신 거 있잖아요. 예, 예. 나중에 뭐 글씨도 자꾸 해서 안 보여서 안 읽었지만 아니 그 스토리가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김 작가가 쓴 걸로만 읽어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그 위에 지난번에 1923 작품도 사실은 제가 그 옛날 신문 1923년도에 네. 나왔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신문들을 기반해서 쓴 겁니다. 네, 네. 그 당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고 호외판이 나왔었고 아하. 연일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낡은 신문 기록들을 아하. 제가 들춰보면서 그거는 실제 그 네. 신문 기록들을 보면서 썼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기반해서 쓰기 때문에 좀 그래서 논픽션 소설이라는 네.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철회해야 되겠어요. 사회부 기자였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였기 때문에 내가 네.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사실은 문화부 기자 저처럼 문화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은 뇌피셜이 강해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회부 기자는 정말로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들이 사료를 조사하고 보완하고 그걸 토대로 글을 쓰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예, 중요한 말씀. 제가 또 조금만 시간을 네. 할애해서 네. 얘기하자면 이 소설을 쓸 때 저는 객관적 사료들에 기반해서 쭉 묘사를 해가면서 사실은 심리적인 내면적 묘사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달을 그릴 때 달을 이렇게 밝게 그려서 달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을 이렇게 거음게 칠해서 동그라미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전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묘사들 어쩔 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내면을 추정해 볼 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대의 좀 기법을 사용했죠. 뭐 그래서 그 비장미 있게 무슨 뭐 멘트를 한다거나 고뇌를 한다거나 이런 막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뒤에 통신사로 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 보고했던 그 사람의 변화는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 드라마틱한 네.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스킵을 하셨어요. 그것도 황진에 주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예, 예. 읽으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김성일 부분은 이제 논란이 좀 김성일인가요? 예, 네네. 김성일에 네.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저처럼 그 변화를 네. 자연스럽게 그 흐름 속에서 인정하는 분들도 있을 네. 거고요. 다만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선조 수종 실력이 쓰이고 이런 시기에 또 당파 네, 네. 주도하는 당파가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그래서, 또 그 평가를 자기 쪽 입맛에 맞게끔 예, 했다는 예, 예. 경향이 그래서 있겠죠. 이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되면서 네. 후손들이 튼튼하게 잘 네. 남아 있는 이런 네. 네. 쪽에서는 좀 많이 네. 예,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는데 원균도 후손들이 또 기록을 그렇죠. 여러 개 네. 남겨서 그 기록 가지고만 보면 원균이 명장이 네, 네, 네.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요. 네. 김성일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김성일이 어떤 나쁜 마음, 네.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타락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진정성이 있었지만 본인의 시가 네. 자기가 배워왔던 성리학과 네. 그 예학의 틀 속에서의 그 세계관,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에는 다른 용기가 나왔을 거고 실제 그것이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병에 걸려 네. 죽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연구해 볼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 인상적인 글귀가 굉장히 많아요. 뭐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고. 뭐 네, 등등 네, 그런 말도 있었고
그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도 막 읽히더라고요. 예, 약간 예. 근데 어쨌든 작가 본인께서는 쓰시면서 요 구절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구절이다. 또는 내 스스로가 좀 인상적인 구절로 꼽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한번 한 대목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제가 글을 쓰다가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다가 어떤 부분을 상정을 하고 그 부분을 묘사를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네. 이야기가 풀려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병목이 뭐 풀렸군요. 대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단한 메시지가 부분은 아닌데 네. 진주성 전투에서 이제 처음에 프롤로그에 네. 일본군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네. 마지막 이제 황진이 그 10만 일본 군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걸 묘사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마침내 황진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진주성 조선군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깃발을 흔들고 꽹가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성 안의 조선군과 성 밖의 일본군 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제 그들 모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그 찰나의 순간 황진은 어쩌면 이 모든 게 운명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마치 봉인이 풀린 듯 지난 3년여의 세월에 얽힌 무수한 기억들이 그의 뇌리를 빠르게 스쳐갔다. 그 대목이 써진 다음부터 쭉 써지셨군요. 예, 그 성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라봤을 때 네. 자기의 그 네. 3년의 세월이 지금 이 운명을 건 한판에 앞에 서 있는 상황과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어쨌든 그 곽재우와 황진의 대화인가요? 여기가 참 예, 그 부분도 네, 네.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창의사께 진주성에 함께 들어가겠다가 약속을 했소이다. 어찌 저버릴 수 있단 말이오. 우리가 안에서 싸우고 공들이 밖에서 호응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오. 뭐 이런 대목들. 그 곽재우는 후위를 도모하자고 하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황진의 모습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뜨겁게 다가왔던 예. 부분입니다. 네. 이게 잘생기게 되면 장동건이 좋은데 장동건은 비장미가 좀 안 나요.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분이라면 네, 어느 네. 분도 한국 남자 배우들이 아주 뛰어나니까. 송강호, 최민식은 안 돼요. 네. 이미 이미지가 많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예. 조인성도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종인이라든지 김준민이라든지 기타 여러 이제 장수들 네. 각각의 이제 캐릭터가 역사 기록 속에도 좀 살아있는 네. 그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 전사하는 부분도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을 한 겁니다. 제가 뭐 그걸 뭐 네. 상상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 죽을 때 장렬하게 죽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그분들의 캐릭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조연들이 또 배우들이 참여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마 배우분들이 이런 역할 되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작은 역할이더라도. 왜냐하면 한 시대의 역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배우로서는 작고 크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인공이 됐든 주변의 병사가 됐든 장군이 됐든 이런 역할들 다 하고 싶어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진 작가가 나무를 그렸으니까 보시는 독자분들은 이제 숲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만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의 어떤 사회상과 시대상도 같이 보면서 지금의 시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같이 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새벽 잠을 많이 방해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작품 또 기대하고요. 예. 좀 자주 쓰셨으면 좋겠고. 네,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랑말랑한 글도 좀 쓰셨으면 좋겠고. 예. 네. 오늘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출판사 교유서가에서 나온 임진무쌍 황진의 저자 김동진 작가 모시고 그간은 몰랐지만 꼭 기억해내야 되는 영웅, 꼭 기억할 만한 영웅 황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캐스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